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4일자 129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보시면 지난주에 그 77.82 라인 올라가는 프라이스 평행 채널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더 위로 올라가서 살짝 더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또 동시에 여기에 있는 기울기가 완만한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이중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쭉 빠져서 내려왔고 쭉 빠져서 내려온 나서 이 두 번째 있는 트렌드 라인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들 사이를 꽉 채우는 정도로 장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화요일이었죠. 그리고 월요일이 하프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이 월요일 하프장을 다 포함해서 화요일장으로 표시가 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려하시고요. 월요일에 장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왜 월요일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요일장으로 다 통합하기로 이미 익스체인지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화요일장이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장에서 더 빠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77.82 근처에서 저항받고 멈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그 상승세를 더 확장을 해서 그 전고점들 여기에 있는 1월 24일 고점 말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다른 고점들 다 이기고 새로 고점 만들었지만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장이 멈췄고 그리고 나서 바로 금요일에는 쭉 빠져서 내려와서 고점이 78.399, 저점이 76.35니까 거의 2달러 정도 빠진 거겠죠. 그래서 빠져 내려왔고, 새로 76.32 라인이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라인이죠. 그래서 76.18 라인이 기준선이었는데, 새로, 수요일에 만들어진 저점이, 금요일에도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프라이스 레벨을 살짝 올려서 앞으로는 76.31 라인을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그 4일장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 밑에 있는 레인지와 이 위에 있는 레인지가 거의 정해진 듯한, 다시 말해서 지난주부터는 거의 볼라틸리티는 2달러, 1.5에서 2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지만 거의 레인지 무브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딱 레인지를 지금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직도 중동 그 지오폴리티컬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분위기 봐서 또 치고 내려올 수 있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72.46 라인 내지는 뭐 여기를 또 저점으로 해서 72.40으로 새로 해도 되긴 하지만 아직 컨펌이 된 게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72.46 라인을 일단 그대로 킵을 하고 여기에서 79.18 이 레인지 그리고 조금 더 익스텐드 한다고 하면 8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뭐 지난주까지 다 해서도 결국은 79.18 이 위에 있는 게 79.29까지 올라간 게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영역에서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32 그리고 79.18 좀 강하게 봤을 때는 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되기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조금 더 익스텐드 하면 75.06과 80.10 이렇게 이 레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레벨이 깨지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서야 72.46이나 이 저점인 71.41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레인지고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75.06, 그 다음에 72.46 이 정도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에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한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지웠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하고요. 다음은 ES네요. ES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장 없었고요. 화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빠진 것보다 더 빠져서 내려왔지만 지난주에 새로 그려드렸던 이 밑에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지난주 그 전주 화요일에 저점으로 만들어졌던 것,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뭐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패러렐하게 이 밑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에 평행한 또 다른 레퍼런스 선을 하나 그렸었는데, 그거에 화요일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도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페이스북이랑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도 올렸다시피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빠져내려오나 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도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확 치고 올라갔죠? 왜 올라갔는지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도 계속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내려와서 마지막에 더 빠져서 내려간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양봉은 양봉대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15분봉 같은 경우 보면 세틀멘트보다는 올라갔지만 거의 어디죠? 여기 11시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오전에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오후 1시까지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다시 빠져서 내려온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양봉은 양봉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모멘텀을 계속 살리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 세 개의 트렌드 라인 중에 이 위쪽 트렌드 라인에 목요일장이 저항을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을 보셨고, 그 트렌드 라인과 밑에서 올라가는 작은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사이에서 끼어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뭐 요거 따라서 작은 그 캔들스틱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이쪽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난주 계속 화, 수, 목, 금 계속 이 프라이스 채널,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빠졌다가 목요일날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꽉 껴서 저항을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서는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두 개의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올라가되, 이 올라가는 추세선, 이 추세선을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도 금요일도 이거 신고점은 만들었죠. 계속해서 신고점은 이렇게 뭐 잘 만들지만 신고점이 그렇게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목요일은 뭐 어제는 뭐 거의 미쳐 돌아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신고점을 만들어도 그렇게 뭔가 시원하게 신고점을 쭉쭉쭉쭉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기술주 관련해서
지수주는 좀 빠졌고 기술주 빠지지만 다른 주식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양봉은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 세 개의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 오렌지색 그 프라이스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 레퍼런스 라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두 번 다 화요일, 수요일 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에서 여기서 저항받았다는 거, 그 저항도 뚫고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있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또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에 꽉 끼어서 이리저리 옮겨가지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멘텀을 더 받기보다는 조금 빠져서 다시 패러렐 챌러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전망이 ES의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것들을 볼 만한 게 없죠. 뭐 여기에서 이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확장이 되겠는데, 뭐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움직임이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 움직임들을 케어하는 쪽으로 가되, 만약에 여기서 다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특별한 레퍼런스 프라이스 레벨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하셔서 이렇게 확장을 하셔서 왜 이게 안 되죠? 이렇게 확장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선을 찾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하겠네요. 그 다음에 NQ 보겠습니다. 자, NQ는 일단 금요일 거만 보시면 ES랑 다르게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두 개랑 파란색 트렌드 라인 두 개죠. 그래서 지난주에 결국 파란색 트렌드 라인 두 개 사이를 뚫지 못했는데 화요일 날 결국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466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도지 스타일의 캔들스틱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더 빠져 내려오는가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지 만들면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슈팅했고, 금요일에도 더 올라가서 이 파란색 라인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러길 바랬습니다만 결국은 주저앉았죠. 그리고 나서 뭐 내일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엔비디아와 덩달아서 올라갔던 다른 관련주들은 엔비디아보다 더 빠졌죠.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음봉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테크주가 일단은 반락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매도세가 금요일에는 좀 득세를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다. 뭐 좋게 얘기하면 차익 실현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뽑을 만큼 뽑았다. 기술주가 더 이상 올라갈 호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E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이제 조금 내려와서 좀 안정세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전에 있었던 고점이 오늘 살짝 뚫리긴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 레벨이 새로 어떤 레인지를 형성을 해서 17466, 18121.50 이 안쪽에서 이렇게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빨간색들이 이제 무시되고 극복이 돼야 지금 빨간색, 파란색, 이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이 안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어떤 기준선으로 쓰였던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1812, 1.50하고 17466 이 레인지 안쪽에서 형성이 된다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은 무시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무시가 되고 뭐 일시적으로는 지지선 저항선으로 쓰이겠지만 그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레인지 무브가 되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 근처에서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지 저항을 받아가지고 더 세게 치고 올라가고 세게 치고 내려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그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NQ도 이 정도로 레인지 무브에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지난 몇 주 동안 잘 나가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지난 금요일에 이렇고 토요일에 한번 쭉 빠져서 내려왔죠. 주말인데도. 그리고 나서 일, 월, 화, 수 계속 52,085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 뚫고 올라가고 시도했지만 내려앉아서 여기에서 저항받았고 또 여기에서 뚫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밀려서 내려와서 저항받았고 뚫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저항받아서 빠져 내려왔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도 보면은 이 포인트에서 다 이 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크로스코픽한 레인지가 5130에서 52,085 이 레인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주말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 레인지가 있고 이게 굉장히 강한 레인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동안 저항받은 52,085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보면 5만 라인도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레인지가 또 뭐 한 1, 2주 더 지속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 분위기면 더 빠져서 내려와서 48,192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또 새로운 레벨들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두 개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뭐 월, 화, 수 이런 때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 이 레인지는 레퍼런스 레인지로 놔두고요.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래서 이 안쪽 레인지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빠져서 내려와서 밑에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까지 닿을 것인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다시 뚫고 여기까지 다시 뚫고 올라가서 52,080을 다시 공격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뚫리지 않았었던 게 다시 공격을 받는다면 여기에서는 의외로 쉽게 뚫릴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뭐 확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기까지 와서 뚫리면 일단 여기 위에까지는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 한 30% 확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70은 일단 밀려 내려오는 게 한 70% 확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크게는 48,000에서 52,000 이 사이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고 빠져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레인지 4만과 44,000 레인지에서 거의 한 2, 3주 계속 밀렸다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23일부터 어디죠? 2월 뭐 거의 2달 동안 요 레인지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받고 조금 밀려 내려왔다가 이 레인지에서 또 한참 갈 확률이 뭐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비트코인 그
패턴을 봤을 때 일단 여기서 저항받고 한참 밀려 내려왔으면은 쭉 빠지지는 않고 이 레인지에서 레인지 무브를 하고 어떤 다른 이벤트가 있으면 치고 올라가든지 다시 치고 내려오든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레벨들 새로 그린 거 옛날에 그린 것들 다 그대로 잘 고수를 하시고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딱히 뭐 중요한 매크로는 GDP랑 PC 정도, 미국 매크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GDP랑 PC 둘 다 일단은 1월, 2월 그 분위기상 뭐 좀 높게 나올 거, 전월 대비 좀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거는 뭐 거의 서프라이즈가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3월 피벗은커녕 5월 피벗도 좀 힘들지 않느냐. 6월은 돼야지 첫 번째 피벗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피벗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6월부터 계속 5번의 인하가 있을 것이냐. 2024년 내에. 그렇게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한 4번 내지는 3번 정도로들 보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 분위기면은 데이터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자율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들이나 그런 섹터들은 좀 주의 깊게 추이를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거 관련해서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죠. 뭐 일시적이겠지만, 그리고 뭐 테크주들은 AI 관련주들 말고는 뭐 크게 흥할 만한 호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피셔서 장 분위기 좋다고 마구 막 그 묻지마 매수를 하시다가 보면은 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훅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거의 버블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상황에 맞게 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 관리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개별 주식 차트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